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지난 시간에는 이제 이 산업재해가 발생했을 때 이제 안전관리자들이 어떤 일을 해야 되는가,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이제 무엇이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대해서 요약해서 말씀드렸는데, 이 시간은 이제 산업재해가 발생했을 때 사업주가 어떤 불이익을 입게 되고 어떤 이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요약해서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왜 산재 은폐가 발생하는지도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중대재해나 중대산업사고, 중대재해가 무엇이고 중대산업사고가 뭔지 아시죠? 이제 그게 발생했을 경우는 이제 그 조사를 해가지고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외에 형법상의 이제 업무상 과실치사상죄의 처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민사상의 책임이 있는데, 산업재해를 입은 피해자 또는 유족으로부터 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의 대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말하자면 이제 민법 규정에 의한 불법행위로 인한 책임, 그리고 사용자로서의 배상 책임, 그리고 도급인의 책임, 공작물 점유자, 소유자로서의 책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이 작업중지 명령 대상이 됩니다. 작업중지 명령을 해제하려면 작업중지 그 해제 심의위원회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장시간이 걸리게 되죠. 그리고 이제 안전보건 이제 실태를 좀 개선해야 되고 관련 사항들을 전부 입증해야 되니까 이제 작업 중지에 대해서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많이 활용하지 않고 있는데, 이제 영업 정지의 대상이 됩니다. 동시에 2명 이상의 근로자가 사망하거나 중대산업사고가 발생하거나 이 작업 중지 명령을 위반해서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이 장에게 영업 정지를 요청할 수가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대재해, 중대산업사고가 발생한 사업장은 이제 고용노동부의 정기감독, 특별감독 등의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감독 시 위반 사항에 쓰인 과태료병 부과라든지 시정명령 또는 나아가서 형사처벌 이런 걸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감독이 강화된다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노동부에서는 산재 예방을 위해 이 주요 요건이 된 경우에는 이 산업재해 발생 건수, 재해율, 수리같이 이제 산재 다발업체를 이제 공표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이제 산재보험에서 지급된 보험 급여가 보험료를 일정 비율 이상 초과되면 이제 산재보험료를 50% 범위 내에서 인상될 수가 있습니다. 산재가 적은 경우는 물론 인하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시는 것 같이 건설업의 경우는 이제 PQ, 프리리미너리 퀄리피케이션, 입찰 참가 자격 사전 심사에서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지금은 이제 산재가 났을 때 이제 감점하는 게 아니고, 산재가 없을 경우에 가점하는 방식이니까 결국 같은 것이죠. 이제 국가를 당사자로 한 이 계약에 관한 법률에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건설업의 경우에는 이제 건설업체 시공력 평가 시에 공사 실적액이 감액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기가 속한 업종보다 이 평균 재해를 높게 되면은 정부 포상에서 제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런 여러 가지 불이익이기 때문에, 특히 이제 행정적인 불이익, 입찰 참가의 불이익, 영업정지 등등, 작업중지 등등의 불이익이기 때문에 이제 산재를 은폐할 요인이 있게 됩니다. 물론 산재 은폐에 대해서도 벌칙이 있습니다. 그리고 산재 미보고에 대해서도 이제 벌칙이 있는 거 다 아실 겁니다. 이런 벌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산재 은폐가 많다고 합니다. 왜 많을까요? 산재 발생한 거에 대해서 이게 여러 가지 불이익이 있어서 그렇죠. 그래서 이제 어떤 연구에 의하면 실제 발생하는 산재 건수는 공식적으로 발표되는 것보다 6배 이상이 많을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산재 통계가 틀리게 되면 산재 예방 정책이 어긋나게 되겠죠, 이제. 그래서 이 시간에 살펴본 것 같이 이제 불이익이 너무 크기 때문에 산재 은폐할 유인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산재를 이제 앞으로는 신고한 경우에는 중대재해가 아니라면 산재가 발생했다는 걸 이유로 불이익을 부과하는 것을 없애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반대로 이제 산재를 은폐한 경우에는 엄중하게 처벌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것이죠. 그래야 정확한 산재 발생의 실상을
알 수가 있고 산재 발생한 것을 신고하는데 주저함이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산재 발생한 것에 대해서 이렇게 엄중하게 불이익이만 하면 이 산재 은폐할 유인이 당연히 생기니까 산재 통계가 부실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우리나라의 산업재해 통계가 실제 발생하는 거에 6분의 1 또는 뭐 10분의 1밖에 반영하지 못한다. 그런 것에 대해서 이 관계 당국에서 이 공식적인 반박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대해서는 곤란하겠죠. 그래서 아무튼 간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산재 발생을 신고한 건에 대해서는 이 불이익을 부과하는 게 어떤 그 입법이라든지 행정조치 이런 것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나 모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